IRA법의 수정 법안이 최종으로 나와서 통과가 되는 것과 또 캘리포니아의 그 AC2 법안에 대해서 좀 소송이 걸려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돼야지 2차 전지 섹터가 그 정책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면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 정책주들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배터리도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도 시세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앞선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K배터리 지원 정책 내용 어떤 걸 담고 있고 새 정부 정책 모멘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북미 시장에서의 좀 불확실성, 특히 이제 또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들이 여전히 좀 늘리고 못 가고 있는데, 대선 직전에 이제 이재명 그 정부의 그 대선 공약이 나왔습니다. K배터리에 대한 대선 공약이 나왔고 크게 5가지였어요. 그 K배터리 그 초격차 개수 확보 및 R&D 강화. 여기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핵심 기술에 대한 실증 연구 상용화 지원이라든가 미드니켈, 나트륨 배터리 등의 뭐 이런 배터리 R&D 확대,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활용해서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배터리 세제 지원 강화. 요거는 뭐 우리 코너에서도 많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국내 생산세액 공제 도입, 투자세액 공제 2월 적용과 그 기준 조정 적극 검토, 그리고 충남, 영남, 호남권은 있는 배터리 삼각 배터리 조성, 되게 중요한 정책이죠.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그리고 호남권은 핵심 관광 양극재 거점으로 발전하겠다. 이런 3가지 내용이고, 요게 대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인력 공급망 등에 대해서 전략 인프라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연기에 대한 그 ESS 보급, 그리고 이제 분산형 전력망 구축 이게 들어가 있고, 사용 배터리,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전략적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급한 게 제가 볼 때 정책 지원이에요. 그 금융 지원. 이게 지금 국내 그 2차 전지 기업들한테 가장 급한 사항이 이제 정책 금융 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공약이 2030년대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 공약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8.9%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전 연속 감소인데 지금 5월달 들어서 최근에 전기차 그 판매가 급증했어요. 지금 76%였나 67%였는데 이거 제 숫자가 제가 가물가물한데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탈만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기아의 EV,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테슬라 주니퍼 모델 Y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탈만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서의 일단 전기차 판매가 2년 감소했던 이유는 그 보조금 축소라든가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있었고,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 증가했으라든가 했지만 소비자들이 일단 하이브리드를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제가 좀 그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4년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보증금이 5년인데 그 이게 나중에 오래되면은 이 수리비가 삭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으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 맥스 한 4년? 좀 더 하면 5년? 품질 보증이 남은 기간 안에는 팔아서 같은 동급의 전기차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지난해 하이브리드 비중이 31.2%라서 아까 8.9%잖아요. 그러면 40% 정도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좀 더 되겠지만은 이게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지 마세요. 그거는 그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 되는 그런 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더 고장 확률도 2배가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PHEV는 사지 마시고, 하이브리드는 오래 타면은 나중에 수리비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실제 써보시면은 왜냐면 요즘 마트 같은 데도 다 충전이 되고 집에 아파트 단지에는 많지는 않지만 충전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집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쓰시다 보면은 충전의 불편함은 거의 못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아직은 전기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랬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편견들이 있고 지난해까지는 정말 탈만한 차가 많지 않았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산 전기차 점유율 하락은 당연한 거죠. 왜냐면 해외 기업 그 차량들이 많이 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 수입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판매 자체는 이제는 그 전체 절대적인 숫자는 현대기아차가 압도적으로 많다 볼 수 있겠고요. 그 전기차 정책은 그런 단순 판매 촉진을 넘어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 정책 강화라든가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런 고려한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데, 최근에 그래서 충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에 이제 우리가 주차하게 되면 바퀴에 블럭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 뒤에 더 넘어가지 말도 하는 거기다가 충전기를 다는 그런 형태도 나왔습니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도에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떤 국산 전기차 경쟁력 유지 및 자동차 그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서 여기 그 K배터리 공약과 맞물려서 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상태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전기차 그 보조금도 좀 잘 줘야 되겠고, 이런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존의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뭐 공약 이행률이 9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약을 하셨으니 뭐 좀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국 정부에서 미국의 그 핵심 약물 수입 제한에 대해서 완화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에 관련돼서 미국 상무부에다가 의견 제출했고, 그 상무부가 여기 그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핵심 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 제한 필요성을 조사 중인데, 이유가 그 외국에 대한 그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게 미국 내 자급자족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수입 제한하게 됐을 때는 뭐 배터리, 전자, 자동차 핵심 산업에 큰 차질이 예상이 된다는 게 이제 시장 분석이라서 우리나라 그 산자부에서 5월 15일에 미국 연방관보에 공식 의견서를 일단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맹 관계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옹호자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제 핵심 광물과 한국산 핵심 광물과 그 파생 제품은 미국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미국 내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내용을 적었고요. 미국은 단기적으로 자국내 필요한 광물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 제한은 오히려 미국 안보와 산업에 부정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그 뭐 광물과 파생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좀 유예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5년 정도 예외를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수입 제한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와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를 뭐 굳이 얘기하면 중국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미 협력 관계가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 다변화에 필수적인 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 한국 배터리 산업 입장이고, 업계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80조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으니까 미국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제한되게 되면은 투자도 차질이 생기고 생산도 중단이 되고 공급망 붕괴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를 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자동차 업계들의 반응도 현대차가 소속된 그 자동차 혁신연합이라고 있어요. AAI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입 제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미국 내 공급망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부과라든가 수입 제한은 공급 불안정, 생산 차질,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생산기 이전이라든가 생산 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히토류 재고 1년치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토류 이슈는 현대차는 좀 논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중요한 이슈가 그 IRA법 수정 법안이잖아요. 공화당의 그 감세안 이 부분이 이제 상원에서 어떻게 수정이 되고 통과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한 게 미국 공화당의 상원에서 그 하원 IRA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지금 모여졌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무재무위의 그 톰 틸스 위원이 이제 클린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발표 60일 내에 착공 증명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원 공화당 13명 의원들이 상원에서 수정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고, 뭐 이런 그 수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여기 폭스뉴스에서도 나온 뉴스를 잘 보면은 어쨌든 그 하원 의원들이 어쨌든 상원에서 이 내용을 수정을 원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뉴스 이건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 수정 상원에서 그 IRA법에 대한 수정 법안이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도 보수 상원 의원들은 하원 안에 모든 세공제 제도가 일정 수준의 연장 완화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찐 보수 의원들은 그냥 완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타협안이 나와야 될 건지인데 나와야 상원이 통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단은 하원에서 수정된 안이 제일 안 좋은 안이라고 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상원에서 좀 복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 재생에너지 에 대해서 IRA법에 대해서 좀 강화 어떤 지원 정책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IRA법에 대한 세공제 축소 문제가 사실은 왜 이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서 부담이 되냐면은 여기 SK증권에서 어저께 나왔나요?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은 보조금 축소가 아닌 확대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전기차 가격이라고 하면은 요 AMPC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이제 IRA 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만큼의 체감 거래 가격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상원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발목을 잡는 뉴스 중에 하나가 2030년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해서 지금 그걸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한 상태고 그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을 하기 직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IRA법의 수정 법안이 최종으로 나와서 통과가 되는 것과 또 캘리포니아의 AC2 법안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문제.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일단 해결이 어느 정도 돼야지 2차 전지 섹터가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면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만 계속 가져올기보다도 약간 포트 분산을 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